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인데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승낙하고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친구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거절하기 어려워서 억지로 빌려준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는 왜 거절을 이렇게 어려워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거절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의 실망한 표정이 두렵고 관계가 틀어질까 불안하고 혹시라도 나쁜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 그 감정이 너무 익숙해져 버린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는 나를 지키는 방법을 그리고 건강하게 거절하는 법을 새롭게 배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절을 잘하는 법, 그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도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속으로는 분명히 싫다고 생각하면서도 입 밖으로는 알겠어, 괜찮아, 이번에도 내가 해볼게. 그렇게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던 적.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혹은 잠들기 직전 왜 나는 또 내 마음을 속였을까? 왜 나는 또 내 시간과 에너지를 그렇게 쉽게 내어줬을까? 스스로에게 수십 번 자책하고 후회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택할 자유가 있다. 그 자유가 없을 때 인간은 병든다. 맞습니다. 억지로 떠맡은 약속들, 억지로 한 수락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감정은 병들게 되고 내 자존감은 스스로를 향한 분노로 무너져 내립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타인의 기분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무례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요. 지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좋은 제안이지만 저는 사양할게요. 이런 단순하고도 명확한 말들로 자신의 시간을 지키고 감정을 보호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스스로 결정하죠.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주 잘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타인과의 관계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죠. 먼저 우리가 왜 거절을 어려워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타인의 승인 욕구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사람으로 생각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갈등 회피 성향입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실망할 수 있고 이런 갈등 상황을 미리 피하고 싶어서 일단 내라고 말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입니다. 거절하면 마치 이기적인 사람이 된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중에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예방 차원에서 들어주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릴 적부터 몸에 배어온 착해야 한다는 학습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들었죠. 좋은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 힘들게 하면 안 돼. 싫어도 참아야 해.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게 예의이고 배려이고 착한 사람의 조건인 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절했을 때 따라올 상대의 실망, 서운함, 거절당한 사람의 표정이 두려웠던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거절함으로써
상대가 나를 싫어하게 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 불안과 죄책감이 우리를 자꾸 내라고 말하게 만들었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거절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거절했을 때의 감정적 불편함,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죄책감의 복합적인 작용. 특히 내가 중요한 관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과의 거리감이 벌어질까봐 더 못 거절하게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해 내 감정과 시간을 조금씩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불편한 침묵을 피하려는 본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거절한 후에 어색한 공기, 상대의 굳은 표정, 그 정적 속의 불편함을 견디기 싫어서 우리는 그냥 그래라고 대답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절을 한 번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저번에도 들어줬으니까 이번에도 해주겠지. 상대의 기대가 점점 커지고 내 기준과 한계는 점점 흐려집니다. 그렇게 반복되면 어느새 나는 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렇게 내 시간은 사라지고 내 감정은 지치고 내 자존감은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거절은 상대에게 상처 주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내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입니다. 거절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참아왔던 당신이 조금 더 나를 위해 용기를 내는 순간일 뿐이에요. 그러니 다음에 또 누군가의 부탁이 올 때 이 말을 한번 마음속에서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일인가? 이건 나의 선택인가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수락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이번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평온하게 지켜줄 겁니다. 잘못된 거절이 가져오는 문제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거절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시간과 에너지 고갈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을 뒤로 미루게 되고 결국 자신의 목표 달성이 어려워집니다. 둘째, 스트레스 누적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들이 쌓이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셋째, 자존감 하락입니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점점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게 됩니다. 넷째, 관계의 불균형입니다.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으며 장기적으로는 관계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 특별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 한 가지의 차이를 가질 뿐이에요. 그들은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감정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모두의 부탁을 들어주려다 보면 결국 내 삶은, 내 일정은, 내 행복은 언제나 마지막 순서로 밀려나게 된다는 걸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무례하게 거절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말해요. 이번엔 어렵겠어요.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지금 제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정말 미안하지만 이번엔 제가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은 짧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길게 변명하지 않아요. 상대의 눈치를 보며 수많은 이유를 나열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필요한 만큼의 설명만 하죠. 왜냐고요?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애매한 말투와 불분명한 태도는
상대에게 더 큰 오해와 미련을 남긴다는 걸요. 그래도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조금만 더 부탁하면 해주지 않을까? 그런 여지를 남기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따라온다는 걸 이미 그들은 여러 번의 경험으로 배웠거든요. 좋은 거절의 세 가지 핵심 원칙. 첫 번째,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애매한 표현은 상대방에게 혼란만 줍니다. 글쎄요. 좀 그런데요. 생각해 볼게요. 같은 모호한 답변 대신 죄송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정중하되 단호하게. 거절한다고 해서 무례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을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과도한 설명은 피하기. 거절할 때 너무 많은 이유를 대면 오히려 상대방이 그 이유들을 하나씩 반박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간단 명료하게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거절할 때 사용하면 좋은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지금은 여건이 되지 않아서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고맙지만 현재 다른 일정으로 인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같으면 기꺼이 도와드렸겠지만 이번에는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좋은 기회지만 지금 제 상황으로는 집중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정중히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는 거절하려고 하면서도 무심코 이런 말들을 내뱉곤 합니다. 거절,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해받습니다. 바빠서요.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다른 일들은 하면서 왜 내 부탁만 안 들어주는 거지? 막연하게 바쁘다는 말은 구체적이지 않아서 핑계처럼 들리고 상대에게 서운함만 남깁니다. 나중에요. 이 말도 정확한 시점 없이 던지면 나중에가 대체 언제야? 결국 안 해주겠다는 말 아니야? 상대는 답답하고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괜히 헛된 기대만 품게 되죠. 원래 그런 건 안 해요. 단호하게 들리긴 하지만 너무 딱 잘라버리면 상대는 이렇게 느낍니다.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지? 내 부탁은 그 정도로 가치 없는 건가? 오히려 관계에 쓸데없는 거리감만 만들어버립니다. 당신만 특별히. 이 말은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상대는 나만 이상한 사람, 나만 민폐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괜히 기분이 상하게 되고 그 부탁을 했던 자신을 후회하게 만들죠. 거절은 나의 권리입니다. 첫 번째, 거절했다고 해서 죄책감에 휘말리지 말 것. 거절 후 괜히 미안해서 그 사람에게 과하게 친절하게 군다거나 억지로 다른 걸 챙겨주려 애쓰는 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상대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지금 죄책감에 저러는구나. 이런 감정은 관계를 더 어색하게 만들 뿐입니다. 거절은 거절로 끝내세요. 그리고 다음 대화에선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도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기기. 이번엔 거절했지만 앞으로 정말 가능한 순간엔 도울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면 상대도 덜 서운해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이번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어려웠는데 나중에 또 필요하면 그때 이야기 주세요. 이번엔 못 도와드려서 아쉬워요. 다음엔 꼭 함께 할 수 있길 바랄게요. 이렇게 하면 관계 거절이 아니라 상황 거절이었다는 뉘앙스를 자연스럽게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의 온도는 내가 먼저 조절할 것. 거절 후 일부러 피하거나 눈치 보며 멀리하면 상대도 더 어색해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안해하나? 서운한가? 괜히 오해하게 됩니다. 거절한 후엔 오히려 더 먼저 웃으며 인사하고 일상적인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어제 말씀하신 그거 잘 해결되셨어요?
이런 사소한 대화가 관계의 온도를 다시 따뜻하게 돌려줍니다. 네 번째, 대안 제시가 가능할 땐 제시하기. 내가 직접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추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엔 제가 어렵지만 님께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제가 시간이 안 되지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상대도 내가 그저 무심하게 거절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려 했다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거절의 이유는 간단하고 솔직하게, 그러나 과도한 설명은 금물. 거절 후 관계를 망치는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과도한 설명입니다. 자꾸 길게 이유를 늘어놓으면 오히려 상대는 그 이유 하나하나에 집착하고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내가 그 정도도 못 들어줄 만큼 바쁜가? 오해와 불만이 쌓일 수 있어요. 짧고 명확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최근 일정이 정말 많아서요. 건강상 무리가 있어서요. 이번엔 제 우선순위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후 대화에선 다른 화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여섯 번째, 거절 후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 유지. 거절했다고 해서 상대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서 그건 내가 예민해서 그래. 왜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니?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의 감정도 그 사람의 권리입니다. 다만 너무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서운하셨다면 정말 미안해요. 그래도 이번엔 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상대가 기분을 풀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다음 만남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하기. 거절 후 다음 만남이 가장 중요합니다. 괜히 불편하게 대하거나 눈치를 보면 상대도 더 불편해집니다. 그냥 평소처럼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웃으며 예전처럼 대화하고 농담도 하고 관심도 표현하세요. 그게 가장 건강한 관계 관리법입니다. 여덟 번째, 장기적으로 보면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더 신뢰받는다. 한두 번 거절했다고 관계가 끝나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쉽게 항상 모든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보다 필요할 땐 명확하게 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더 성숙하고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상대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다. 부탁을 들어줄 땐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이다. 거절 후 자연스러운 관계 회복은 결국 내가 내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늘 타인의 기분에 휘둘립니다. 저 사람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혹시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 걱정들 속에서 자신의 진짜 마음은 점점 뒷전이 됩니다. 그래서 어때요? 억지로 수락한 일에선 집중도 잘 안 되고 짜증은 늘고 결국 끝나고 나면 몸은 지치고 마음은 상하고 상대에 대한 원망까지 생기죠. 왜 자꾸 나한테만 부탁할까? 왜 나를 당연하게 생각할까?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건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내라고 말해왔기 때문 아닐까요? 철학자의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사랑은 예스를 말할 자유와 아니오를 말할 자유가 동시에 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 진짜 좋은 관계는 무조건 맞춰주는 관계가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선을 긋고, 때로는 불편함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 그게 바로 오래가는 관계이고 건강한 거리이고 진짜 사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억지로 맞춘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선택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번엔 어렵습니다. 이 단순한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철학적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깁니다. 하루 24시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을 어떤 일에 누구에게 어떻게 쓸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죠. 그래서 그들은 죄책감 대신 책임감을 갖습니다.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지 않아요. 그들은 압니다.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솔직한 소통의 시작이라는 걸요. 처음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어요. 내가 아니요라고 말하는 순간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고 잠시 서운해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히려 그 거절 한 번이 상대에게 내 경계를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넌 착해서 거절 못하지? 넌 마음 약해서 싫은 소리 못하지? 그런데 그 말에 너무 오래 묶여 있지 마세요. 착하다는 이유로,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내 삶을 타인의 부탁에 맞춰 살 필요는 없어요. 내 시간은 소중하고 내 감정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고 그 선택의 책임도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걸요. 거절이라는 건 결국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내가 결정하겠다는 작은 실천이죠.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내가 지금 지칠 때, 내가 지금 여유 없을 때,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그들은 무리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지친 몸과 마음으로 억지로 해준 도움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게 만들고 상대도 나도 상처만 남는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거절은 용기입니다. 누군가의 기대보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용기. 그리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용기. 그 용기를 처음 가질 땐 가슴이 두근거리고 혹시 이 관계가 틀어질까 불안하기도 하지만 한 번, 두 번 해보면 점점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인다는 걸. 그리고 그 거절을 계기로 나를 더 존중하게 된다는 걸요.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타인의 부탁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이 집중할 수 있고 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고 더 오래 행복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누군가의 부탁을 떠올리며 고민하고 있나요? 이번에도 그냥 들어줄까? 또 싫은 소리 못하고 수락할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거절을 잘한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거절을 못한다고 해서 당신이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당신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예요. 부탁을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건 결국 내가 나를 소중히 대하겠다는 하루의 작은 선언이자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조용한 다짐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남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의 선택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번 누군가의 부탁이 올 때 필요하다면 미소 지으며 분명하게 말하세요. 이번엔 어렵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단단함은 분명 당신의 삶을 더 평온하게 지켜줄 거예요.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거절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건강한 경계선 설정입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둘째, 명확하고 정중한 거절이 모호한 수용보다 상대방에게도 더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심을 알 수 있고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셋째, 거절 기술은 연습을 통해 향상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중요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넷째, 거절 후의 관계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거절했지만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한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마지막으로, 완벽한 거절은 없습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자신의 경계선을 설정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예스와 아니오를 모두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연습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거절 경험이나 어려움을 공유해 주세요. 별책룸,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